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10월 5일이었었죠. 구글의 딥마인드가 50년 된 수학의 난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수학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딥마인드가 해결한 수학의 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딥마인드는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IT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는 행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표준 연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x2 행렬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 곱하기 B를 해서 행렬 C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 행렬 C를 어떻게 구하느냐? 행렬 A의 행과 행렬 B의 열을 곱해 가지고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A11과 B11을 곱하고 A12와 B21을 곱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렬 C에 C11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해 가지고서 C12를 구하고 C21, C22를 구하게 되면은 행렬 C의 원소들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렬의 곱셈은 이 표준 연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행렬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표준 연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수학자 볼코 슈트라센이라는 분께서 표준 연산 방식보다 더욱더 효율적인 연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9년도에 이제 논문으로 게재를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이 슈트라센의 연산 방법은 모든 행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x2, 4x4, 8x8처럼 정사각형 행렬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트라센의 연산 방법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표준 연산 방식의 차이점, 얼마나 더 효율성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예로 들었던 2x2 행렬의 곱셈으로 봤었을 때에 표준의 연산의 방식에서는 행렬의 곱셈이 총 8번 일어납니다. 원소들끼리의 곱셈이 총 8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슈트라센의 방식에서는 원소들끼리의 곱셈이 총 7번 일어납니다. 8단계와 7단계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단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표준 연산 방식보다는 슈트라센의 연산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의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IT에서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성,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마스터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정리를 통해서 나온 값이 작을수록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연산 방식과 슈트라센 연산 방식을 이제 마스터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산출을 해보게 되면은 표준 연산 방식은 n의 3승이 나오게 되고 슈트라센의 연산 방식은 n의 2.81승이 나오게 됩니다. n이라는 거는 행렬의 차수를 말하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2x2 행렬 같은 경우에는 D가 될 것이고 4x4 행렬 같은 경우에는 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었던 2x2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알고리즘에서는 효율성이 2의 3승이 되고 슈트라센 알고리즘에서는 2의 2.81승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행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행렬이 점점 커질수록 이 작은 차이가 점점점 유의미하게 이제 벌어질 것으로서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트라센의 발표 이후에 많은 수학자들은 표준 연산 방식 외에도 더 효율적인 연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슈트라센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외에 슈트라슨 외에 또 다른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찾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행렬을 곱셈하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4x4 행렬 같은 경우에 곱셈하는 방법이 14,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행렬의 곱셈 방법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수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찾기란 솔직히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딥마인드에서는 알파 텐서라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난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알파 텐서라는 거는 효율적인 행렬 연산을 찾기 위해 가지고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모델입니다. 이거는 알파 제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알파 제로는 바둑이나 체스 같은 보드게임에 적용되어지는 AI 모델입니다. 이세돌 기사하고 대국으로 유명을 했던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의 후속 모델이 바로 알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고, 알파 제로 같은 보드게임 AI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의 수를 택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바둑으로 예를 들면은 많은 착점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착점이 가장 최선인가,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가지고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알파 텐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행렬의 연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산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텐서와 알파 제로, 알파 고는 모두 강화 학습 방법으로서 학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딥마인더는 이 알파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효율적인 행렬 연산 찾기를 했고 그 결과를 학술 논문지로 유명한 이제 네이처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10월 5일 날 게재를 했고 이제 이 논문은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게재되어 있는 딥마인드 연구 결과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먼저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행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NMP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N by M 행렬과 M by P 행렬을 곱슬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2 to 3가 있는데 이거는 2 by 2 행렬과 2 by 3 행렬을 곱슬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베스트 메서드 노운과 그리고 베스트 랭크 노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딥마인드 연구 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행렬의 곱셈을 했을 때 곱셈의 단계가 몇 단계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x2 행렬은 슈트라센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그리고 곱셈이 7단계까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x4 행렬, 5x5 행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3x4와 그리고 4x5 행렬의 곱셈들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어떠한 메서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제 알파 텐서가 찾았고 그리고 단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일부만 이렇게 게재가 되어져 있고 실제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 텐서를 이용을 해서 총 70여 가지 정도의 더 효율적인 연산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논문 원문에 다 게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행렬의 연산 방법은 찾긴 찾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IT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알고리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막연히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얼마만큼 성능을 개선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다행히 딥마인드에서도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논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딥마인드는 엔비디아의 GPU와 그리고 구글의 TPU 환경에서 각각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8192 by 8192 행렬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 환경에서는 슈트라센 같은 경우에는 4.3%, 그리고 알파 텐서 같은 경우에는 8.5%의 알고리즘 속도 증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렬에서 구글의 TPU 환경에서는 슈트라센은 6.6%, 그리고 알파 텐서는 10.3%의 알고리즘 속도 개선이 일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점점 행렬이 이렇게 커져갈수록 속도의 개선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 8.5%, 6.6%, 10.3% 개선이 됐다는 것은 기존의 표준 연산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알고리즘의 속도 개선이 이만큼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렬에서는 사실 표준 연산 방식으로 하든 슈트라센으로 하든 그리고 알파 텐서가 찾은 방법으로 하든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행렬의 크기가 커져갈수록 이 알고리즘의 속도 증가는 점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딥마인드가 알파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수학의 난제를 해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행렬 연산에 초점을 두었는데 딥마인드가 밝혔듯이 수학 계산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 어쩌면은 더 크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